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건강하우스입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같이 먹는 밥 혹시 그냥 짓고 있진 않으신가요? 쌀 자체는 영양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잡곡 등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잡곡 말고도 밥을 지을 때 이것과 함께 넣으면 보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쌀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대로 집에서 흔히 쓰던 이 식용유 때문에 췌장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식용유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음식, 첫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술을 넣으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왠지 밥에서 술 냄새는 물론 알코올 맛도 날 것 같아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잡곡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대표적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은 쌀과 현미를 10대 3 비율로 첨가한 뒤 한 그룹은 물만 120ml를, 다른 그룹은 물 100ml와 소주 2잔을 넣어 밥은 지은 결과 물만 넣은 현미밥 그룹보다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17%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은 물론 혈압을 낮춰주며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 더 빨리 끓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현미의 끓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밥에서 술맛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나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미밥 2인분 기준에 소주 2잔을 넣으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강황이 생소한 식품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인의 경우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 염증 억제 및 치매를 예방,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 동물 실험균에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인지장애 완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 항우울제 효과, 관절염 통증 완화, 다이어트 효과, 생리통 완화, 상처 회복 등 건강에 밀접한 수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신체 흡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피페린 성분이 필요한데, 이는 흑후추에 포함되어 있으며 같이 먹을 경우 성분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황밥 만드는 방법은 밥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훈추를 한 꼬집 넣어 잘 섞어주면 취사 후 고소하고 맛있는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주의점은 강황은 물이 쉽게 들기 때문에 밥주걱 대신 금속 수저를 이용하여 밥을 퍼주시면 좋으며, 식사 후 설거지도 최대한 빨리 해야 노란물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녹차입니다. 백미로 밥을 지을 때는 녹차물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영양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녹차 분말 첨가가 쌀밥의 항산화 활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녹차물을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 기준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1, 2, 3g씩 풀어서 만든 녹차물로 지은 밥의 성분 함량을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3g의 녹차 분말이 들어간 밥이 일반 밥과 비교하여 폴리페놀 함량이 40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와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효능이 풍부합니다. 밥의 질감이나 식감 변화도 확인했을 시 일반 밥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긋한 향의 녹차밥은 백미밥과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녹차밥으로 지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녹차 분말을 쌀 1인분당 1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 티백을 보유하고 계실 때는 우려낸 물을 이용해 밥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는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연어, 시금치, 적포도주, 아몬드,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리는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아주 좋으며 영양가 높고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우선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로 인한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체내의 활성산소는 암 같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 중화, 염증 감소,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건강 회복력을 높입니다. 심장과 혈액에 공급하는 효능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동맥 건강에도 좋아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을 낮추는 효능으로 당뇨 조절도 가능하며, 그 밖에 인두염, 기관지염, 후두연 질환 치유, 폐 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이뇨작용 등 몸에 좋은 기능만 모아놓은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귀리를 밥으로 지어서 먹으면 더 자주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7로 나누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서너 번 각각 씻어줍니다. 귀리의 꼬독꼬독한 식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귀리는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이후 물기를 제거한 뒤 내솥에 넣고 밥물 비율을 햅쌀의 경우엔 1대1 비율, 일반적으로는 1대1.1, 1.2 비율로 맞추면 됩니다. 그 후 백미취사를 눌러서 밥을 지으면 완성! 드셔보시면서 입맛과 취향에 따라 귀리와 쌀의 비율, 밥물 비율을 조절하시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귀리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곤드레입니다. 어렸을 적 곤드레 나물밥이 밥상에 올라오면 양념장에 쓱쓱 비벼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 음식 대결 프로그램에선 곤드레밥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곤드레가 건강까지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곤드레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 인,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팩토리 나리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 심장, 간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여러가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병도 예방합니다. 또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성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곤드레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 쌀 2컵, 물 2컵, 건 곤드레 30g을 준비합니다. 건 곤드레를 요리 시작 6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면 불어나는데, 적당히 불린 곤드레를 냄비에 넣고 삶아줍니다. 곤드레는 가열점 이상으로 끓을 때 화력을 중 정도로 줄이고 30분 정도 더 삶아주시고 30분 가량은 그대로 두어 더 불려줍니다. 이렇게 불리면 기존 건 곤드레의 양보다 4.5배 정도 많아질 텐데요. 쌀 또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둔 뒤 채반을 두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곤드레는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볼에 옮긴 뒤 물을 갈아주면서 7회 정도 세척해줍니다. 찬물의 경우 곤드레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권장드립니다. 곤드레에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3-4cm 간격으로 자르고 국간장 1큰술과 들기름 1큰술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전기밥솥에 물기를 뺀 쌀을 넣고 기존 계량컵에 2컵의 물을 넣어준 뒤 밑간이 된 삶은 곤드레를 밥 위에 올려 백미취사로 밥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은 부추 30g, 간장 3큰술, 매실청 1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각각 기호에 맞게 가정에서 드시는 양념장에 비벼 드셔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인데요.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당 160칼로리, 섬유질과 지방산이 많고 11종의 비타민과 14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일류에선 드물게 지방이 많아 과일계의 버터라고 불리며, 이 지방은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불리는데요. 주로 식물성 기름, 생선,
견과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당분 함량은 약 1%에 불과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높은 에너지 음식으로도 추천됩니다. 아보카도 오일 제품을 선택할 때는 아보카도 최대 생산 원산지인 멕시코 HASS 품종이 좋으며 아보카도 오일의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블렌드로 나뉘는데요. 그중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최상급의 아보카도 원가를 맨 처음 압착해서 만들어진 오일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퓨어 등급의 오일은 정제된 오일에 엑스트라 버진을 섞은 혼합 오일이라 과일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오일로 섭취했을 경우엔 불포화 지방산이 7배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높은 발연점으로 어느 가열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아보카도 오일을 밥을 지을 때 넣어주시면 더 쉽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오일 1스푼을 넣어서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영양 만점 아보카도 밥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을 때 쉽고 간편하게 쌀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오일 종류의 경우 몇몇 오일들은 프라이팬에서 가열 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산패가 잘 됩니다.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에 요리를 해도 기름은 산패됩니다. 산패가 시작되면 기름의 좋은 성분들은 파괴되며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로 변환되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심장질환, 암, 당뇨병, 알레르기 증상들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기름들은 각자의 발연점에 도달해서야 산패가 진행되는데요.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들은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쉽게 변질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기름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름의 대표적인 것으로 카놀라유가 있습니다. 유채꽃에서 나오는 유채씨를 짜서 만든 카놀라유는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연점이 240도라 잠깐 조리하는 수준의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 정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나 장시간 기름을 고온으로 유지하는 음식점이나 초고온에서 조리를 할 경우 극성 물질이 최고치에 달하게 됩니다. 발연점은 높지만 산패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온도를 높였을 때 트랜스 지방 함유량도 올라가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GMO,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GMO란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조합하여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 유용한 성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로 만든 식품이 GMO 식품인데요. GMO에 대한 안정성 관련하여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GMO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발표와는 달리 GMO 감자를 실험쥐들에게 100일 동안 먹였을 때 종양이 더 많이 생기고 간, 신장, 뇌하수체에 심각한 문제 발생,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 면역체계 이상이나 신장 알레르기 등 손상을 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는 GMO, 트랜스 지방, 산패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카놀라유 외에 다른 기름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콩기름, 콩기름의 90% 이상은 GMO입니다. 네, GMO입니다. 포도씨유의 경우 성분면에선 카놀라유보다 좋지만 가열시 트랜스 지방이 상승하고 240도까지 올라갔을 땐 카놀라유 다음으로 극성 물질이 많이 나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오일을 써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밥 지을 때 넣으면 좋았던 기름, 바로 아보카도유와 올리브유입니다. 아보카도유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발연점이 250도로 열을 가하는 요리에 매우 적합하며 산화적 안정성 또한 매우 뛰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오일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유의 경우엔 발연점이 낮아 가열 시에는 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열로 가열해도 건강에 가장 좋은 식물성 오일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유의 등급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가 있으며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210도로서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도 발연점 관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산화 안정성 또한 뛰어나서 가열 요리 시에 여전히 많은 항산화 지방, 비타민 E를 보유하고 있고 영양소 파괴가 식물성 오일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시중에 파는 저품질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설명드린 두 가지 오일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